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국민의힘 경선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남았죠. 오후 5시 10분부터인가요? 마지막 마스 토론도 진행되고 있고 지금은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데 막판에 후보 단일화 얘기도 나오고 오늘 유승민 후보가 이에 대해서 언급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마스 토론 이 조합이 윤석열 대 원희룡, 홍준표 대 유승민인데 공교롭게도 이런 조합으로 그러니까 후보 윤석열, 단일화 얘기가. 원희룡, 홍준표, 유승민 단일화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홍준표 의원하고 유승민 전 의원이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위 지라시가 돌고 있거든요. 예. 저도 받아봤는데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워낙 퍼지다 보니까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 또 공식적으로 대응해야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낀 것 같습니다. 오늘 예. 기자회견 중에 언급을 했는데 홍준표 캠프에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단일화는 있을 수가 없다. 정당이 경선을 한다는 자체가 단일화 과정 아니냐라고 정면으로 반박을 부정을 한 것이죠. 예. 그러면서 홍준표 캠프에서 주로 그런 장난을 많이 치고 윤석열 캠프에서도 그걸로 이용을 한다라고 유 전 의원이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홍준표 후보께서 정 단일화를 하고 싶으면 본인이 사퇴하시고 제 지지 선언을 하시면 된다. 본인으로 네, 단일화해라. 이게 어디서 많이 들은 발언이에요. 원희룡 후보가 요즘 트렌드인데 심상정 후보도 저희 나로 방송에서. 단일화해라 예,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 유승민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희룡 후보도 오늘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가 저로 단일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 해당 방송의 진행자가 그런 얘기는 누구한테 들으셨냐라고 질문하니까 온갖 얘기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이건 사제 찌라시 같은데. 그래서 원희룡 후보는 일종의 뭐 조크성 발언을 한 셈인데 너무 예. 멀리 가시네요. 근데 이제 본인에 대해서도 단일화를 하라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한편에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주로 이제 뭐 심상정, 유승민, 원희룡 이런 주자들이 나로 단일화하면 된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예. 그리고 막판에 이제 또 하나의 변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등판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 전 위원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를 찾았을 때 한 발언도 화제가 됐습니다. 네, 국민이 생각하기에 이재명 대 윤석열 경쟁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방향으로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국민의힘 경선 결과를 예측을 한 것이고요. 또 윤석열 후보 최근에 청년층의 지지율 저조 이 현상에 대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은 그건 홍 후보 측에서 하는 얘기고 최종적인 결론을 봐야지 그 자체 가지고는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 측도 반응을 했는데요. 오늘 홍 후보가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들과 인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기자들에게 또 한 분의 도사가 나왔네 라고 그렇게 바라는 것이겠죠 라고 거의 비슷했어요. 네,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의 희망사항이다라고 예. 유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 전 위원장이 무슨 말씀을 하시던 간에 자신은 관심이 없다라고 밝히면서 영남 당원들은 김종인 위원장을 좋아하지 않는다. 예. 당내 경선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요. 유승민 후보도 반응을 내놨습니다. 전직 비대위원장으로서 매우 적절하지 않은 이야기다. 당을 걱정하신다면 엄정하게 중립을 지키시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유승민 후보와 홍준표 후보와의 마스 토론 지금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단일화 논란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발언과 관련해서 또 유승민 캠프의 종합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분이시죠. 오신환 전 의원을 연결을 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투표가 시작이 되는데 긴장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현재 판세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두 달여 저희가 8강으로 4강으로 이제 마지막 파이널을 11월 5일 날 뽑게 되는데요. 예. 최선을 다해 왔고 특히 이제 투표하는 시점에서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과연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굴까라고 하는 아주 냉철한 판단을 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이렇게 다소 이렇게 호전되고 있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 유승민 후보가 남은 4개월 동안 안정적으로 또 실력으로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선택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예, 조금 전 토론회에서도 홍준표 후보가 유승민 후보에게 굉장히 지금 상승세가 가파른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계속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분석 요인은 뭐라고 보세요?
일단 최근에 여론조사가 그 방식에 있어서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잖아요. 일단 네. 저희가 11월 3일, 4일 날 여론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네. 선관위가 결정한 것은 우리가 과거에 해왔듯이 전화 면접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지선다형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상한 방식의 여론조사를 하지 않게 된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예. 그런 면접 조사를 통해서 이제 중도나 아니면은 확장할 수 있는 후보에 다소 그 좋은 결과가 나오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네,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이제 유승민 캠프에서는 문항이 좀 너무 어렵게 지금 되고 있다. 길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셨었는데 이제는 이제 받아들이기로 하신 겁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제대로 된 구체적인 설문을 아직 공개한 적이 없었어요. 예. 그냥 언론을 통해서 1대1 조사를 반영한 사지선다형 한 번에 선택을 한다 이런 정도만 알려졌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문항을 알려달라고 요구했고 오늘 대리인들 설명회를 하는 그 시간에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경선의 막바지에서 그것을 이제 수용하고 또 이제 경쟁력 조사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이길 상대 후보가 누구냐, 우리 국민의힘의 4명 중에 이제 그런 것이 결론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이제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진중권 작가, 김성애 소장 두 분 다 함께 계셔서요. 함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저희 뭐 여론조사 결과 잘 나오려면 사실 그 후보님께서 좀 저희 CBS 한판 승부도 한번 나와주시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예. 4일이 남았습니다. 예. 그 후보님이 어쨌거나 이 대선 전국인데도 좀 낯을 가리신다 이런 비판들이 있거든요. 네네. 뭐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저희가 가려서 어떤 뭐 방송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뭐 만남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 예. 아마 일정상에 무슨 오해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요. 저도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예, 뭐 저 안 나오신다고 해서 비판을 드린 거 아니고. 예. 너무 정색하고 말씀하셨어요. 예. 지금 진작갑니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캠프 규모가 상당한데요. 그 중에서 유승민계로 불렸던 이해훈, 이학재 전 의원하고 하태경 의원이 윤석열 캠프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총선 이후에 사실 뭐 이해훈, 이학재 의원은 뭐 마찬가지로 이제 낙선을 한 상황에서 본인의 이제 정치적인 진로에 대한 고민 속에서 또 이해관계나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선택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하태경 의원의 경우는 이제 4강에서 이제 낙선하게 되고 본인이 오랫동안 소통하면서 본인의 결정이 다소 이제 홍준표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지금 상황에서 하태경 의원이 누구를 선택한 것이 크게 무슨 작용을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별로 개의치는 않고 있습니다. 예. 예. 그 홍준표 후보와의 단일화 소문이 뭐 들었는데요. 나돌아다녔는데 네. 그 양쪽 모두 강하게 부인하긴 했는데 유승민 후보 캠프에서는 그 소문의 발원지로 홍준표 캠프를 지목하셨어요. 뭐 근거는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뭐 홍준표 캠프에서 그것을 더 바라는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들었고요. 오히려 단일화를 바란다. 홍 캠프에서 네네. 오히려. 어디서 그것이 뭐 진원지인지는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것은 뭐 하나의 뭐 찌라시성의 어찌 보면은 공학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전혀 그것을 논의한 바도 검토한 바도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보고요. 저희는 개의치 않고 유승민 캠프는 뭐 차분하게 승리를 위해서 최종 마지막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발언도 계속 화제가 되고 있죠. 내년 대선 이재명 대 윤석열 경쟁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으셔서 이제 홍준표 후보는 도사 나왔다 이런 불편한 기색을 내비졌고 예. 또 유승민 후보도 비슷한 류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의원님 어떤 입장이세요? 지금 이준석 대표 이전에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당이 이 총선 이후에 참패를 극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오셨잖아요.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경선의 막바지에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두고 발언하는 것은 저도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전면에서 플레이어로 나서는 분들이 좀 세대 교체도 필요하고 그 경험도 중요하지만 이준석 현상으로 인한 우리 당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들과 함께 좀 소통하고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좀 전면에 나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역할론에 대해서는 그럼 뭐랄까요? 좀 세대 교체가 됐으면 좋겠다.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이렇게 플레이어로서 전면에 나서는 것은 제가 봐서 향후에 대선을 치르는 데 있어서도 예. 그것은 뭐 그게 바람직할 것 같지는 않고요. 본인이 갖고 있는 경험이나 여러 가지 경륜을 뒤에서 이렇게 좀 조언하면서 그런 것들을 조언하면서 하는 것들은 뭐 있을 수 있겠죠. 예. 예. 자, 이제 토론회 오늘 마스토론 마침 한 번 남았습니다. 이제 본경선까지 정말 7일 정도 남았는데 자, 캠프에서 어떤 부분 주력하실 계획이십니까? 이번 국민의힘의 후보가 이게 인기 투표가 아니라 실력을 평가하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준비되고 실력을 갖춘 유승민 후보가 결과적으로 49대 51의 어려운 대선에서 이 중도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후보다라는 것을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이 좀 판단해 주시고요. 최종 마지막 정말 냉철하게 판단해서 꼭 선택해 주십사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주에 저희가 시간이 많이 비어 있으니까요. 우리 상황실장님께서 시간을 유승민 후보 내주십사 한번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네, 유승민 캠프 종합 상황실장이시죠. 오신환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유승민 캠프 입장 들어봤습니다. 자, 현재까지 국민의힘 경선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아무래도 맹렬히 추격하는 양상인 것 같아요. 지금 단일화 얘기를 흘린다라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그 홍준표 캠프에서 흘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저쪽을 좀 흔들어가지고 그 표를 자기한테 가져오겠다라는 거고요. 그것만 있으면은 뒤집을 수도 있다라고 믿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또 윤 캠프에서는 그 자체가 이제 부정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거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장난치고 이용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예. 김 소장님. 예, 그 오늘 토론 과정에서 그런 얘기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홍준표 후보가 유승민 후보한테 경제부총리 하시면 안 되겠냐 제안을 하고 예, 유승민 후보의 답변이 홍 후보님께서 법무부 장관을 좀 대신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 장군만군이네. 예, 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등급을 계속 낮추네요. 아니 그랬는데 이제 결국 이 장기는 홍준표 후보가 먹었는데 이제 대답이 뭐였냐면 예. 저야 좋죠 이러셨다는 겁니다. 예, 진정한 토론의 고수. 예, 요런 위트가 좋았던 것 같고요. 여하튼 그 유승민 후보가 갖고 있는 경제 정책에서의 그 강점 이런 것들을 후보들이 많이 탐내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이 정책을 좀 잘 살려가는 방향을 본선에서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유승민 후보의 약간 뭐랄까 장점이자 단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경제 능란하다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지만 또 그 안에 또 갇혀버릴 수도 있는 그걸 잘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수인 평론가 현재 경선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네, 단일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 게 국민의힘은 경선에 결선 투표가 없거든요. 예. 그러면은 스스로 단일화를 하게 되는 이런 것을 좀 추동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게임 이론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각자 주판을 굴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내가 단일화를 했는데 자신이 질 가능성 있고, 그다음에 단일화를 기왕해서 자기가 져도 상대 후보가 잘 돼가지고 나를 나중에 좀 도와주면 좋은데 그 후보가 중간에 또 제대로 되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내년 지방선거가 바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당권 투쟁에서 오히려 단일화를 했다가 더 소외되는 이런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이런 예. 것들 여러 가지 조합을 해보면 각 후보들이 다들 실제로 계산을 해도 단일화하는 게 좀 쉽지 않다. 그렇군요. 원론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화제는 또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입니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 대 이재명의 대결이 될 것이다. 자, 이 발언 이제 언급이 안 된 세 명의 후보는 굉장히 서운하실 말인데, 자, 우리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자, 김성애 소장님부터.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선 저는 홍준표 후보가 불편합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신 게 아닌가. 사실상 선언한 예. 것이다. 내가 가서 돕고 싶어도 이게 히딩크의 입장에선 내가 감독하고 싶은데 스트라이커가 저 사람이면 내가 이 팀 끌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 예. 실제로 뭐 경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 그런가요? 여튼 이제 좀 긁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진 작가님.
예, 그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제 현 단계 진단들, 그러니까 예. 아직까지는 윤이 좀 리드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홍이 무섭게 시작하니까 거기다 약간 뭐랄까 제동을 건다라고 할까요? 그런 시도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 바닥에 뭐가 깔려 있냐면 홍이 되면 안 되는데 정말 실제로 좋겠다라는 그 두 분도 바람이 담긴 해석하시네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진 작가님 말씀 지금 방금 하셨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네. 지금 굳이 김종인 박사님께서 저런 말씀하셨다는 것은 홍의 추격세가 무섭다라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허. 예, 홍 캠프에서도 이 점을 잘 활용하려고 들 것 같아요. 두 분의 해석 우리 동의하십니까? 밖에서 내가 한 얘기 지금. 네, 근데 저 이제 홍준표 후보가 그래도 나중에 뭐 당선이 된다면 만약에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을 예우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오늘 좀 세게 질러버렸어요. 영남 지역에서 당원들이 김종인 전 위원장 좋아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도사 한 분의 도사가 나왔네. 기분 이렇게. 나빴던 거죠. 우리 제가 좀 홍준표 후보도. 의아한 것이 아까 전에 토론 와중에 홍준표 후보가 유승민 후보한테 경제부총리를 제안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국무총리가 비어 있어요. 아하. 근데 김종인 전 위원장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오늘 한 발언을 보면. 그러면 홍준표 후보 마음속에 국무총리감은 누구일까? 네, 이게 좀 궁금해집니다. 예. 자, 다음 뉴스를 또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사법농단에 연루됐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각하됐죠. 여기에 대해서 여야 모두 좀 엇갈린 반응을 나왔는데 전해주실까요? 네, 임성근 전 판사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 이익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각하가 결정이 된 것입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 발언에서 유감을 표명했는데 이런 논리입니다. 헌법재판은 일반 재판이 아니고 헌법적 가치를 확인하는 의의도 가진다. 근데 예. 거기에 비해서 이제 현재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탄핵 절차법 추진을 예고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탄핵 소추안 발의를 주도했었던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법 기술자적인 판단에 머물렀다라고 밝히면서 탄핵 절차법뿐만 아니라 재판 개입 금지법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당내 일각에서는 좀 강경파 따라가다가 망신당한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국민의힘의 전주의 원내 대변인은 헌재의 정치적인 결정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헌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불순한 시도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유감이다. 입법으로 보완하겠다는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은 정치적 결정 강요하면서 헌재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말라. 이제 두 가지 입장의 논평에 나오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뭐 저는 당시에 이제 이걸 비판을 했거든요. 왜냐 실익도 없는데 왜 하느냐. 그럼 정치적 제스처다라는 거고 또 황당했던 게 뭐냐면 인성근 이분이 사법농단의 주역이 아니거든요. 사법농단 사태의 주역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징용요구 소송에서 배상 문제를 그 질질 끌어가지고 CEO를 넘기게 해라. 그렇게 해결해라. 이렇게 주문한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그쵸 그냥 문구맺게 이분은 저기거든요. 그 아마 그 명예훼손 소송이죠. 전혀 다른 문제로 말도 안 되는 그 주문에서 몇 가지 표현 이걸 가지고 걸었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건 명백한 정치적 제스처고 왜 그랬었냐면 그 당시 민주당이 법원에서 엄청나게 뭐랄까 패배를 했거든요. 뭐 정경심 재판부터 뭐 모든 법원에서 계속 패배하다 보니까 그 일종의 그 지지자들을 향해서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 이제 탄핵을 갖다가 강경파들이 주도해서 했던 거고 그 자체가 상당히 무리한 거고 당연히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김성희 소장. 예, 근데 이제 세월호 7시간 관련돼서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해서 판결 내용을 바꾸도록 하기도 했고요. 또 재판장에서 피고인을 법정에서 질책을 해라. 뭐 쌍용 자동차 관련된 재판에서는 판결문 중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 수정하라고 지시를 하는 등 이게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지나갔는데 설마 법관이 다른 법관한테 이런 걸 시키겠냐 싶어서 법에 조항이 없어서 견책 정도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간 거 아닙니까?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는 열차에서 불법 촬영한 사람도 탄핵해서 빼앗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쉽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한 것이고 5명이 실익이 없다. 실익은 국민이 따질 문제지 자기들 판사들끼리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봐서요. 아니, 저는 좀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실익이 없다는 건 작가님? 법적 판단이에요. 지금 이미 떠난 사람한테 그걸 따지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 그건 국민한테 국민투표로 물어봐야 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당시에 뭐냐면 사법농단 사태가 났을 때 법관회의에서 그때 탄핵을 하라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는 안 하다가 그거랑 전혀 상관없는 사소한 건을 다 잡아가지고 얘기를 했고 판결 내용 자체에 개입한 게 아닙니다. 판결은 문을 쓸 때 정치적인 바람이 불 수 있으니까 그걸 고려해서 조금 마사지해라 이 정도 얘기를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거를 쉽다고 생각하시는 건 저랑 입장이 달라서 쉽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탄핵권은 아니었다라는 저는 겁니다. 탄핵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차피 기각됐고요. 예. 예, 자, 이 문제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7박 9일 유럽 방문 일정을 소화 중입니다. 한 5시 반쯤에 그 바티칸 교황청에 도착했다라는 소식도 있는데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날 예정이죠. 아직 만났다라는 속보는 아직 안 들어온 것 네, 같은데. 도착했다라고 하는 속보까지는 확인을 했었고요. 예. 이 만남은 2018년 10월 이후에 3년 만의 만남입니다. 당시에도 교황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을 제안을 했었고요. 예. 이번에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면담에 배석을 하기 때문에 재언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최근에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라든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미국, 러시아 이런 쪽으로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 왔기 때문에 예. 그런 좀 북한 관련한 문제 여기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북한 동향은 또 최근에 특이한 부분은 일단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9월에 했던 담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제 그때 이제 종전선언 얘기가 있었고 최근에 김일성 방송대학 홈페이지에 종전선언 소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한편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좀 그런 양면 작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이제 북한 얘기를 하셔서 그 북한에서 이제 김정은주의다라는 개념을 또 쓰면서 이 처음으로 김정은 위원장 호칭에 수령을 네. 붙였네요. 네, 중국에서 시진핑주의 이런 뭐 표현이 나왔었는데 네. 비슷하게 이제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령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수령은 김정일 전 위원장 같은 경우도 사후에 예, 선대 수령 이런 호칭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김일성 유훈 통치에 맞서는 듯한 그런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 이 수령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집권 10년 차를 맞는 상황에서 예. 조금 더 어떤 본인의 지도력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또 당 회의장 배경에서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 없어지는 이런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밖에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 동향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영변 원자로 재가동한 동향이 포착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게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위해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을 가동을 했다는 징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돌았던 김정은 대역설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본 결과 사실이 아니다. 너무 살이 빠진 얼굴이 나타나서 이게 네네. 이제 다른 사람인데 김정은 연기를 시킨 게 아니냐라는 설이 있었는데 그리고 귀 아니다. 모양이 좀 달라 보여서 그게 뭐 증거로 제기되기도 했는데 이게 살이 좀 빠지게 되면 목 부분이라든지 이쪽이 다시 좀 이렇게 말려 있는 게 펴지는 예, 이런 예. 효과가 좀 있다고 해요. 20kg이 빠졌다고 하니까요. 네네. 예. 자,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교황청 방문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게 될 텐데 자, 교황이 이제 방북이 현실화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관전 포인트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그건 모르겠네요. 뭐 현실화될 수도 있고. 근데 현재로는 뭐 이것이 한반도 정세에 극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벌써 이제 종전 선언에 대해서 다른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있고요. 그러니까 교황님이 열심히 기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바이든의 마음과 김정은의 마음을 고쳐먹게 하면 모를까. 변화시켜달라. 하여튼 한반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김상현 소장님. 예, 원유에 대한 가치를 데이터가 넘어서면서부터 중동이 제가 생각에 이제 미국의 넘버원의 자리에서 약간 물러나는 것 같고요. 그런 이후엔 인도, 한국 등이 미국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해졌고 오늘 또 바이든 대통령도 교황을 만나지 않습니까? 일련의 흐름들이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선 이 종전 선언을 위해서 무슨 노력이든 계속 해야 된다. 뭐 교황이 가고 말고 말씀하신 대로 교황님 마음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뭐 이루어지길 바랄 뿐이지 뭐라고 말씀드리기 참 네. 어렵네요.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또 그런 일을 해야죠. 그럼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집권 초기에 가장 역점을 뒀던 게 또 남북 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진 평론가 관련 이슈 또 정리해 주시면. 네, 저는 이게 또 한국 대선에 끼칠 영향 또 주목을 할 만하고 저는 사실 지금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는데 예. 이런 과제가 이런 이슈가 국민의힘 경선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더 도발을 할 건지 아니면 남북관계 개선을 갈 건지 이게 좀 열려 있는 것 같은데 흥미롭게도 지금 국민의힘 후보 4명 중에 2명 그러니까 원희룡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대북 온건 정책 쪽입니다. 반대로 유승민 홍준표 후보 쪽은 강경 정책이거든요. 정책이죠. 이런 경우도 이제 대선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앞으로 또 주목해서 볼 일이겠습니다. 네, 대통령과 교황의 만남 그리고 교황의 방북 현실화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관심 갖고 봐야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